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취업률 72%의 나라 덴마크.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자신의 길을 자신의 일로 가지 않고 한 박자 쉬어 자신의 길로 가는 덴마크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심에는 폴케 하이스콜레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폴케 하이스콜레를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양석원 이장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폴케 하이스콜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폴케 하이스콜레에 가신 거잖아요. 네네. 왜 가셨어요? 제가 2002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네네.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15년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 긴 호흡을 좀 진득하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육 쪽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좀 새로운 방향의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책을 보다가 핀란드라는 나라를 소개한 책을 봤다가 그렇죠. 핀란드가 이제 북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유럽 관련된 책을 좀 자연스럽게 또 보게 됐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덴마크에 아주 세계적으로도 좀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도 없고 뭐 이런 형태. 그래서 학교, 그러니까 책에는 무슨 삶을 위한 학교, 인생학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길래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지 책으로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한번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된 거죠. 뭐 버리고도 싶지만 갖고 오시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네. 한국에 꼭 이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폴케 하이스콜레. 네, 경험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비교를 물론 가서 봤더니 이게 책에 나온 거랑 다르구나라고 실망하고 돌아왔을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이제 가서 직접 경험해 봤더니 정말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어쨌든 이제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제 소개도 하고 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한국에도 이제 폴케 하이스콜레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제 좀 큰 꿈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큰 꿈을 갖고 계시구나. 근데 그 한국에 이제 폴케 하이스콜레를 꿈꾸시고 계시는 이제 이장님이시니까. 근데 한국에도 진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덴마크에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진로 고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진로 고민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바로 어떤 길이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틀리다고도 또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고요. 네. 덴마크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저에게 이제 진로가 그냥 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진학이랑 한국은 좀 이제 연결된 부분이 그렇죠. 많이 있는데 덴마크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유연한 것 같아요. 사회 자체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뭐 대학교를 가도 대학교는 복지국가다 보니까 학비도 무료고 심지어는 나라에서 돈을 받으니까요. 학교를 그렇죠. 다니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이제 선택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운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고 연령대에 또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뭐 비즈니스 스쿨 우리나라 치면 기술학교 이런 게 선택지들이 좀 이렇게 또 다양하게 또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나와도 또 대학교라든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또 이제 선택지가 또 다양하게 또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영역 직업군은 또 고등학교만 나와도 또 직업인으로서의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데는 또 문제가 없고 그런 거를 받쳐주는 또 사회안정망 복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들도 있긴 하는데 덴마크 친구들 역시나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뭐를 잘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친구들이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갖는다는 게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너 바로 뭐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좀 경험을 위해서라도 여행을 가겠다. 뭐 기회비여를 택하겠다. 아니면 좀 일을 조금 하다가 나는 좀 뭐 나중에 대학을 가겠다.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하는 하는 경우가 네. 더 많네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 그런 걸 좀 많이 이게 그 지원하는 그 문화 자체가 좀 그런 덴마크 사회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모님도 다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네, 네. 네. 뭐 어떤 시스템 국가 시스템 자체도 어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준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러면 저 이장님 저 폴케 하이스쿨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좀 궁금한데요. 거기서 이제 고민이 있고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좀 기억에 남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 친구는 학교 오기 전에는 바리스타로 일을 했던 친구인데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왜 학교 와서도 이제 사진 관련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목표가 그 이제 포토 저널리즘 기자, 사진 기자. 네, 사진 기자가 이제 자기 이렇게 향후 진로의 이제 목표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와서도 사진 클래스들 주로 잘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그 포토 저널리즘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는 포토 저널리즘 학교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가 봐요. 사람을 많이 뽑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친구가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이제 붙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좀 이제 진로를 생각해가지고 찾았던 친구도 있었고 한 친구는 이제 막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친구라 가지고 뭐 진로에 대한 이게 명확한 그런 거가 그냥 고민이다. 자기가 뭐를 잘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글을 잘 쓰는 것 같은데 글 써가지고는 뭔가 직업에 대한 게 좀 잘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덴마크랑 한국이랑 많은 사회적인 이제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그쪽 나이대 친구들은 고민하는 게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고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던지는 질문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진로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제가 어쨌든 뭐 직장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 많이 이제 이 친구들한테도 그 소개가 이제 되다 보니까 고민 상담하러 네, 그런 오는구나. 것들도 많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이제 길을 찾는다고 했는데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찾나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앉는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고 하는데 막 적극적으로 막 좀 하나요? 주로 좀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좀 이렇게 스스로 거기 그런 데다 이렇게 내던져보는. 그래서 평소에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없다가도 사진 수업도 들어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생활 같은 것도 아주 그 정식 직업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자기 이제 경험을 좀 쌓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에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본 다음에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구나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발견하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좀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 같고 또 직업적인 그런 진로지만 자기 스스로 좀 이제 성인으로서 성숙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외여행이라든가 자기 혼자 배낭 메고 해외여행을 쭉 이렇게 다녀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걸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좀 이제 꾸려나가는 것들 그리고 친구들이 독립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미국 집에서 나온다는 비교해, 얘기죠. 독립이. 해봤을 때 그래서 뭔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탐색하고 꾸려나가는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는 진로 교육이 따로 있나요? 진로라고 하는 형태로 따로 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고 진로라고 딱 타이틀로 해가지고 진로 교육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없도록 또 돼 있고 포기어 스쿨에는. 그러면 그런 어떤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할까 엄청난 고민인데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이랑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진로 상담 시간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진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선생님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학생들이랑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뭐 3월 3일 날 뭐 몇 시에 이렇게 진로 상담을 해가지고 탁탁탁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럼 이제 이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사셨고 그리고 또 돌아오셨고 폴케 하이스쿨에도 경험을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두 개의 경험 속에서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좀 자신의 진로를 찾거나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저도 정말 대학교 갈 때 학과를 선택할 때 이게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그걸 진로로 생각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자기의 진로를 꾸린다는 게 정보가 제한적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세상에 진로랑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일찍 자기의 진로를 이렇게 딱 해놓고 거기로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나가는 가운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이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 과정 시간이 기회 그런 것들이 좀 많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진로라는 게 또 한 번 정해놓은 게 거의 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세상이 바뀌면서 그렇죠. 또 바꿔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유연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 그다음에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양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그런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시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제 갭이어 같은 형태도 있고 우리도 자유학기제 같은 게 있지만은 만약에 제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그 대학 친구들처럼 갭이어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학교를 갑자기 중퇴하게 되는 거고 놀게 되는 거라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탐색할 시간이 필요한 이때 이 나이 때는 탐색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라 저 친구는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가고 1년 2년을 그 쉬었을까 이런 인식에 대한 것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변화를 위해서 좀 아이들한테 용기를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시겠어요. 그런 저도 이제 조카가 5-6명 정도 있는데 예. 여기 조카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 뭐 누나나 뭐 여동생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경험을 주는 것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좀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들 역시나. 역시.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회를 이제 그 학생들한테 주는 게 학교가 정해놓은 기회. 부모님들 생각해 놓은 걸로 이렇게 주로 가이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좀 더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발견해 나가고 해보고 여기 아닌 것 같으면 좀 더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기회를 기회 선택에 대한 폭 그다음에 깊이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좀 스스로 그러니까 덴마크 친구들도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이제 하거든요.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끔 선택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그 친구는 어린 나이에 인생의 어떤 부채를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쓰러워서 저도 부모된 마음으로 그 책임 안 주게 해주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부모가 되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아이들에게 책임이라는 것도 가르치고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도전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 진로 찾기가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김준희 대표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웅진 싱크빅 전 대표이셨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방송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공짜가 없다라는 건 꼭 가르치라고. 공짜는 없다고 인생에.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 뭐라 그럴까요? 재산 상속이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 속에 하나가 공짜로 뭔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장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이나 경험 같은 경우도 공짜도 없고 책임도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거 못하게 하는구나 부모들이 그런 생각.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결론 스스로란 말 속에는 책임과 그렇게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스스로만 강요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저 이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럼 이제 덴마크를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면서 이장님은 뭘 얻으셨어요? 일단 제 인생에 있어서 약간 좀 이제 쉬는 시간, 좀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그런 것도 좀 이제 가졌던 부분 그리고 제 이제
그 인생의 다음 챕터를 어떤 일을 인생 후반전. 예, 할까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실마리를 좀 이제 가지고 온 것 같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폴케 하이스쿨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된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폴케 하이스쿨레를 이제 한국에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첫 단추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워낙에 이제 개념이 새롭기도 하고 네. 한국의 교육제도랑 이런 거랑 다르니까 예. 소개하는 거가 먼저 좀 이제 1차적인 그 목표가 되고 그렇게 소개가 돼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조금 더 학교를 만드는 거가 좀 구체적이 될 것 같고 뭐 소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의 공감도가 좀 늦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또 많이 가져야겠죠. 설명하는 시간들을. 그럼 이제 폴케 하이스쿨레를 다녀오신 이제 이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런지.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막 100세까지 살기도 하고 인생이 굉장히 긴데 여정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이 긴 인생에 예를 들면 한 1년 뭐 2년 6개월 정도 그냥 온전하게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맞아요. 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다음 10년, 다음 20년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그 자양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그 1, 2년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자라나는 그 세대들에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드는 것도 맞아요. 지금 어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희가 잘하거나 아니면 저희의 인생의 선배분들이 잘할 때랑은 맞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많이 달라질 거고 뭐 인공지능 이야기도 나오고 뭐 AI도 나오고 뭐 로봇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런 교육 형태의 것들 이 친구들이 이제 가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 만약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이제 힘든 일이니까 맞아요. 자기 스스로를 지금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을 브레이크를 쉼표를 찍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 꼭 자라는 세대뿐만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요즘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예측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들 정말 이렇게 저희의 뼈와 살이 되는 그 근거 구조들은 정말 점점 더 빠른 대신에 그런 것들은 점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뭐 쉬어라 라든지 뭐 말을 아껴라. 그러니까 되게 점점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으면서도 좀 이장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요즘은 워낙 또 직업이 많이 바뀌니까 그 중간 그런 어떤 재취업 관련 이제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쉬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비우는 시간. 그렇죠. 과거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지금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폴케 하이스쿨레를 경험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쉰다. 1년의 그 갭이어를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카가 있으니까 조카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약간 삶의 기술, 라이프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대화하는 법, 이야기하는 법,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의견을 맞아요. 또 전달하는 방법들, 그런 것도 정리를 하는 방법. 예를 들면 뭐 글 쓰는 법. 그렇죠. 그런 예를 뭐 요리하는 거라든가 춤추는 거라든가 노래하는 거라든가 그런 일상에 필요한 기술들이 맞아요. 다양하게 있어야 앞으로의 변화하는 시대에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복잡한 일들은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이나 컴퓨터가 다 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 기술들을 또 이렇게 익혀야 되는 것들이 또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라고, 그러니까 보통 진로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인데, 보통 대화를 부모님들 많이 하세요라고 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눈빛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신 그 높으신 분들은 대화법이 엄청 천천히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다 경험에서 체득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아이들하고 대화법은 그 아이에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공감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대화인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이게 그런 거를 좀 아이들에게도 잘 얘기를 해주고
우리 기성세대도 그런 게 좀 체득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이장님, 양석원 이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덴마크 폴케아이스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그 방송을 준비하고 지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이 쉰다라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쉰다고 해서 1년이 늦춰지는 게 아닙니다. 더 1년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그냥 편안하게,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